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영국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오늘 오전에 직접 CBS 뉴스쇼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밀양에서 황토방에서는 매일 다른 여자들이 그 방에서 나왔었어요. 자기가 이런 길을 받아야지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성기 쪽으로 가서 만지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더 큰 배역을 받게 됐죠. 제가 국립극장 개관단원이 되기 전에 밀양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연희당 거리표에서 합숙하면서 농업소녀라는 거를 다른 연출님과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황토방에서 맨날 아침마다 다른 여자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집단 최면? 그리고 무슨 종교에 있는 교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매일매일 여자를 갈아치면서 오늘은 네가 들어가. 오늘은 네가 들어가. 매일매일 여자가 바뀌었어요.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역시 그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재령 씨 인터뷰를 한 바 있었고, 오늘 아침 뉴스쇼에서도 또 인터뷰가 있었고, 또 여기저기서 문학의 미투 운동 확산되고 있죠. 자꾸 폭로가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윤택 씨 관련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밀양 백중놀이 인간문화재 보유자 하영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폭로도 나와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이제 연희단 거리패 소속 배우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하영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기 앞서서 이제 이윤택 씨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거든요. 예. 한국관광공사는 하영부 씨의 어떤 그 문화여행 행사의 지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문화재청도 이 인간문화재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일단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유명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오태석 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극단 목화의 대표이고 그런데요. 이제 그 SNS에 과거 행적을 폭로한 글들이 올라와서 또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를 향해서 이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묵인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폭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또 서울예대 극작가 부학회장을 했다는 여성 연출가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가장 큰 일은 이제 교수님을 모시는 일이었다라면서 그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오태석 씨 관련 얘기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태석 씨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해놓은 상태였는데 입장 발표가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명 배우 조민기 씨 관련 폭로도 나왔죠. 조민기 씨는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당시 다수의 학생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서 학교가 조민기 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그다음에 피해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지난달에 중징계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조민기 씨 소속사가 입장문을 통해서 성추행은 명백한 루머고 언행이 수업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도의적 책임감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보도를 보면은요. 어쨌든 청주대가 2주 전쯤에 학교 차원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28일자로 사표를 수리해서 면직 처분할 계획이다. 이 점은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다만 청주대 측이 징계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지금은 뭐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화예술계의 미투 분위기 상당히 확산될 걸로 보이고요. 차제에 우리의 문화를 문화계의 문화를 좀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뉴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제 오늘 뭐 거의 보도가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다스는 누구 거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뭐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자신이 관리했고 최근까지 그 변동 내역을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명 재산의 내용에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한 이상은 씨 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진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검찰은 도곡동 땅 주인은 제3자다 이런 결론을 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를 거쳐서 BBK까지 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땅 실소유주가 누군지 그게 이제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는데요. 이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하고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가 1985년도에 현대건설로 사들여서 10년 뒤에 포스코 개발에 매각하면서 거의 25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2007년도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김재정 씨 지분은 이제 본인 거고 이상은 씨 지분이 본인
본인 건 아니고 제3자로 보인다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지었죠. 근데 앞서 이병모 씨 비롯해서 조카 김동영 씨 등 진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이번에 밝혀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보도가 있죠?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이 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건프와 소송 해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컨설팅 위장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이제 보도 나왔고요. 또 동아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실제 소송 비용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에 남는 돈은 자기가 회수하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남은 돈이 10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에이킨 건프 소속 변호사가 이 돈을 안 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시켜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까지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는요. 논란 끝에 오늘 모처럼 국회 법사위가 열려서 국회가 이제 재개됐는데요. 87건의 법안을 쭉 심의를 했는데 내실 있는 논의보다는 좀 이념 공세로 얼룩지는 사태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인데요. 오늘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인공기를 태우면 바로 수사를 하면서 송조기를 태우는 건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경찰청 차장은 두 사건 모두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이 기를 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로 인한 수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계속 경찰이 김정은 대리인이냐 이렇게 호통을 쳤고요.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도 북한 대변인인 거 아니냐라면서 김일성 가면 사건에 대해서 왜 북한을 감싸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 가면 이 사진을 실제로 들면서 이게 이제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면 찢어도 되지 않느냐라면서 찢기까지도 했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서 그걸 찢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원맨쇼를 하신 셈이네요. 김진태 거의 의원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원래 그 법사위가 파행됐던 거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된 의혹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그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더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검찰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인사 10명 그리고 강원랜드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보좌관을 비롯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전현직 보좌관을 지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목도 좀 빨리 수사를 진척을 좀 봐서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이 완화가 쭉 돼왔기 때문에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시장과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서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이 조치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 판단을 할 때 구조 안정성 기준 부분을 상향하도록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회적 낭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유지하기로 하는 그 조항은 좀 남겨둔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이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는 경우에 이게 조건부 재건축이지만 그냥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건축하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거죠. 그런 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